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11월 첫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아, 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2016년 두 달 남았는데요. 네, 이제 마지막 남은 두 달 하루하루가 굉장히 소중한 시간입니다. 좋은 마무리를 위해서 이번 달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그 놀라운 발전을 위해서 네, 저도 11월 달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시고요. 자, 오늘도 좋은 종목들 함께 보면서 타산지석이라고 하죠. 네, 이런 좋은 사례들을 어, 우리 잘 간직해서 다음에도 또 이런 종목들이 또 나오기 때문에 네, 정말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 같아요. 이 홈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나왔던 그런 급등주들의 그 재탕이에요. 역시 고점권에서 지금 변동성이 확대된 상태에서 어제 방송 시간에 제가 그 변동성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어, 이런 것 같아요. 다들 알고 계시는데 어렴풋이 알고들 계시는데 누군가 강조를 해주면은 기억에 남고 누군가 강조를 해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바로 변동성의 문제예요. 다들 알고 있거든요. 바닥권에서는 변동성이 작고 출렁거림이죠. 가격의 변동. 또 가격이 올라온 상태에서는 이 가격의 출렁거림, 가격의 변동치가 커진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확대된 상태에서는 또다시 이렇게 크게 변동이 될 수가 있다. 예. 자, 이런 점. 다 알고 계시지만 누가 좀 강조를 해서 찝어주면은 훨씬 더 머리에 쏙쏙 들어오죠. 그런 점이 좀 중요한 겁니다. 자, 오랜만에 황우석 박사 뉴스가 나왔습니다. 어, 뉴스를 보시면은 황우석 박사의 그 배아줄기 세포가 특허 출원 뭐 얘기가 있나 봐요. 그래서 에, 광진 윈텍 이렇게 됐고, 그래서 지금 홈캐스트가 이제 황우석 박사 테마주로 엮여서 에, 상한가 나왔고요. 특히 안녕하세요. 네. 황우석 박사의 배아줄기 세포 이야기는 우리 이제 뉴스들 다루다 보면은 어떤 그 분류가 있죠. 뭐 어떤 특정 약 개발이다 아니면 어떤 뭐 특허 뭐 이런 거 그런 분류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아 대박의 어떤 심리를 심어주죠. 예. 이 시점에 지금 상한가가 나왔는데 상한가 나왔을 때는 이제 여러 가지 따져봐야 돼요. 이 상한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이 상한가는 지금 추세상에서 어느 위치에서 나온 상한가냐, 그 다음에 상한가 나온 형태는 어떤가, 또 어떤 종류의 뉴스를 받았냐,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잘 평가하시면은 뭐 여기도 보시면은 8월 1일 날 상한가가 있는데 상한가 전후의 모습, 그 상한가의 어떤 모습, 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상한가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좋은 상한가다. 이것은 아직 좀 별로다. 예. 그러면 이제 좋은 상한가다 평가가 되면은 그 다음에 취할 수 있는 전략이 자동적으로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뭐 이 상한가라는 것은 굉장히 뭐 연구해 볼 거리도 많고 뭐 상따를 하는 방법도 있고 혹은 상한가가 나온 이후에 그 다음날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장중에 이제 뉴스 보고 가는 종목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아주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꼭 연구를 해보시기 바래요. 처음에는 어려워 보이실 거예요.
좀 막막하고 하지만 하다 보면 다 익숙해지는 것이 사람입니다. 분명히 길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은 돌이켜 보면은 그때 그렇게 어려웠었지. 예, 그런 시절 다 넘어가서 나중에 이제 안정을 찾게 되는 그런 시절이 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홈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현 시점에서 이제 전략을 짜야죠. 예, 이런 뉴스를 받고 올라갔는데 이거에 대해서 내일 이제 주가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 예, 이런 거. 만약에 이 27,500원대, 그다음에 28,650원 이 고점, 여기를 어떻게 뚫어주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확실하게 좀 변모를 할 가능성도 있어요. 허나 A급은 아니다. 예. 하지만 B급도 아니고, 예, 그냥 급등주 형태에서 늘상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뿐이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미 뭐 머릿속에 뭐 로드맵이라고 하죠. 예, 앞으로 이제 펼쳐질 이야기들, 이미 머릿속에 그 로드맵이 착 이제 진행 상황이 그려져 있어야 돼요. 네. 오늘 이렇게 덩어리로 여러 종목이 황우석 테마로 움직이게 됐습니다. 예. 자,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내일부터 아무 이야기가 없다. 예. 자, 오늘 이제 황우석 씨 특허 이야기가 나왔는데 내일부터 아무 뉴스도 안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예. 그 좀 끔찍하죠. 예. 오늘 매수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내일부터 아무 이야기가 없다. 끔찍하죠. 반면에 금강공업 우선주. 자, 문재인 씨 관련주로 지금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최순실 게이트 사건으로 지난주부터 주식시장이 들썩들썩거리고 있어요. 예. 그 여러가지 테마주가 있지만 역시나 문재인 씨 관련 종목들이 지금 순환매로 돌아가면서, 예, 지난주에는 이제 고려산업, 근데 고려산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까지도 주가가 꽤 움직였어요. 예. 오늘 잠깐 이제 고점을 형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과연 여기서 이제 고점을 형성하고 떨어질 것인가 아니면 올라갈 것인가, 바로 이제 오늘이 고려산업의 분기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또한 조준사격 패턴이에요. 고려산업은 조준사격 패턴을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죠. 제가 방송 시간에 이제 허무 패턴은 많이 강조를 하고 조준사격에 대해서는 강조를 좀 많이 안 했기 때문에 평가절하당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사실 조준사격 패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산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또다시 가지 못하리라는 법은 없죠. 여전히, 그러니까 현재 최순실 게이트는 여전히 진행 상황이고 초기 단계예요. 상당히 길게 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금강공업 우선주도 오늘 이렇게 됐는데, 제가 이제 한참 주식 연구를 할 때 이런 차트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근데 어떤 의문점이 들었냐면, 테마주란 어떻게 탄생이 되는가, 급등주란 어떻게 탄생이 되는가. 현재 돌아가는 이 상황도 보면 약간 좀 이상해요. 왜냐면 문재인 씨 관련 테마주들이 움직여요. 움직이는데 왜 금강공업 우선주는 상한가를 갖고 고려산업은 상한가를 못 갖는가? 자, 대통령의 지지도가 떨어지고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문재인 씨가 유력해 보인다. 그래서 주가가 움직인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사실. 예. 그렇다면은 전부 다 모든 종목이 같이 가야지
왜 문재인 씨 테마주 중에서 유독 이 종목만 이렇게 상가를 갔느냐. 그런 것을 이제 좀 이상하게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이면에는 뭔가가 좀 있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이제 금강공업 우선주는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이 세력주나 급등주를 대할 때 왜 꼬이느냐면, 우리가 이제 스텝이 꼬인다고 하죠. 이게 왜 꼬이냐면, 차트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아주 밑바탕이 되는 아주 베이직, 기본적인 원리적인 지식들이 있어야 돼요. 그 지식들 위에다가 제가 늘 그리는 그림이죠. 이 아주 탄탄한 기반, 이 기반이 되는 기본적인 원리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 위에서 현란한 기법들, 전략들이, 패턴들이 춤을 추는 겁니다. 그래야지 여기가 무너지지 않아요. 기초가 있어야 됩니다. 기초가.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기초 없이 이 단순히 상한가 같은 것을 분석을 하려 든다면은 어렵다는 것이죠. 한 발짝만 더 들어가다가 설명드리자면은 이런 겁니다. 뭐냐면 방금 이 같은 문재인 테마주에 속한 금강호 우선주와 고려산업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왜 같은 호재가 나왔는데 어떤 종목 올라가고 어떤 종목 못 올라가느냐? 예. 자, 단순하게,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드릴 수 있는 말에 한계가 있다는 걸 아시죠? 하지만 단순하게 표현을 하자면은, 예, 주식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모르셔서 그런 거죠. 그런 질문 하시는 분들은. 예, 뭐냐, 수량, 아니 수급, 그 어떤 기법이고 원리고 다 필요 없어요. 예, 주식은, 주가의 가격은 수급이 최상위 포식자예요. 예, 그러니까 수급이 최상위에 있는 존재예요. 신 중의 신입니다. 예, 그 밑에 무슨 뭐 이격도가 어떻고, 뭐 투자 심리도가 어떻고, 뭐 MACD가 어떻고, 막 그런 겁니다. 그리고 뭐 주가가 뭐 수렴과 확산의 원리가 있고, 예, 뭐 여러 가지 뭐 엘리어트 파동 이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 모든 것들 위에 수급이라는 존재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리 뉴스가 활개를 치고 아무리 테마가 활개를 치더라도, 예, 수급이 뒤따라주지 못하면은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상승하는 주가, 거의 95% 이상 상승하는 주가는 거래량이 붙기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수급이 붙기 때문에 주가가, 가격이 상승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승하는 가격치고 거래량이 붙으면서 올라가지 않는, 그러니까 거래량 없이 상승하는, 예를 들면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상승하는 주가는 거의 없습니다. 그것이 반증하는 것이 뭐냐, 역시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수급이 필요하다. 이 주식은 그냥 거의 수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최고의 존재, 수급이 최우선한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이제 종종 이 수급을 무시하고 이것이 최우선하는데, 이동평균선에 기대서 이동평균선 뭐 골든크로스가 났다, 혹은 뭐 이동평균선 21선에 이렇게 눌려 있다, 그래서 매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 패턴이 어떨 때는 잘 맞고 이렇게 이제 대박을 주고요, 또 어떨 때는 안 맞고, 맞기도 하고 어쩔 때는 안 맞고 막 그러죠. 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대부분의 기법이나 패턴들이 어떨 때는 맞고 어떨 때는 안 맞고, 그럼 공통적으로 이제 저한테 이제 수강생분들이 강의 들으시면서 질문하시는 게 그거예요. 공통적인 질문이 뭐냐면 구분법, 구분을 어떻게 하냐, 구분의 기준을 알려달라. 자, 21선 눌림목 패턴이 반등을 잘합니다, 이렇게 제가 강의를 하면은, 그럼 어떤 거는 상승하고 어떤 건 떨어지는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 예. 저도 알려드리고 싶어요. 예. 근데 그 구분 방법이 이제 확실한 거. 그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100%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거지. 한 10개 중에 한 5개 정도로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건 아니겠죠. 근데 주식시장에서 100%라는 것은 없는데 말이죠. 우리는 은연중에 그냥 구분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이렇게 아주 그냥 식당에서 간단하게 그러니까 어떤 뭐 음식 주문하는 것처럼 주문을 하죠. 예. 근데 얘기가 이제 이렇게 빠졌는데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가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의 이제 체계적인 우리 머릿속에서 거쳐야 될 시스템 과정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무시하고 분석을 하려다 보니까 머리만 아프고 얘기가 분석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예. 결론은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언뜻 보기에 뭐 이렇게 뭐 고려산업은 못 올라갔는데 왜 군간공업은 이렇게 올라갔을까? 그 다음에 이제 광진, 윈텍, 홈캐스트, MSC 이 세 종목이 동시에 지금 오늘 상한가에 올라갔는데 이 이유 예,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 자, 광진, 윈텍하고 홈캐스트. 예. 황우석 박사의 테마 뉴스가 나와서 올라갔는데 이 분봉을 보시면은 MSC, 홈캐스트, 광진, 윈텍 다 다릅니다, 모습이. 자, 같은 테마에 속해 있어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모습이 다른가? 아, 수급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자꾸 파고들고 생각에 꼬리를 물다 보면 나중에 답이 나와요. 아, 그럼 내가 매매를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어떤 전략을 쓰면 되겠구나.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바로 이제 매매 전략을 짜는 과정, 매매 계획하는 법이거든요. 이 매매 계획법에서 제대로 매매 계획을 짜고 들어가시는 분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렇게 좀 어렵게 말씀을 드린다고 아마 좀 애매모호 하실 건데 사실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방금 한 말도 어렵지 않아요. 계획을 짤 때 합리적으로 계획을 짜야 된다. 하지만 수익이 최선의 목표다. 그렇게 수익이 최선의 목표다. 그런 사람한테는 합리적인 계획은 눈에 들어오지 않겠죠. 당장 눈앞에 수익이 급급한데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당장 눈앞에 수익이 급급하니까 뭐 극약 처방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죠. 이게 참 안타까운 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내가 지금 당장 급하지만 호흡을 한번 고르고 정상적으로 가야겠다. 그렇게 본인 스스로 노력하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사실.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상한가 바로 밑에 상승 상위 종목들이 있는데 현재 우리가 지금 11월 1일인데 이 역사적인 지금 국면이 참 걱정이 많이 돼요. 이래저래. 제가 이제 종합차트 오늘 이제 뉴스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우리 방송에 오시는 분들만큼은 약간 좀 경계하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현 시국이 이게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결정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탄핵을 받느냐 하야를 하느냐 그냥 넘어가느냐 뭐 이런 그러니까 뭐냐 갈림길에 서 있어요.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6년 가까이 이렇게 왔는데 여기서 무너져 버리게 되면 큰 하락이 예상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이 뭐랄까 조심조심 가야 되는 결정적인 순간에 지금 아주 살얼음판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격입니다.
정말 극과 극을 달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만약에 미국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주가가 일제히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만약에 하야를 해버린다. 그럼 주가가 일제히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금융위기 때하고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뭐랄까 제가 보기에 이 경제 사정이 약간 좀 위험해요. 약간 경계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어 여기저기 이제 들리는 지금 뉴스들을 접해보니까 지금 좀 시한폭탄처럼 지금 오고 있는 것이 이 부동산 문제인데 그 징후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부에서 이 한마디로 서민들을 버려버리고 자기들만 살려고 그다음에 대형 은행들 있죠. 은행들이라고 해서 서민들 버려버리고 자기들만 살려고 벌써 금리 조절에서 손을 대고 있는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죠. 더 이상 대출을 안 해버리고 그다음에 예, 고정금리를 없애버리고 다 변동금리를 바꿔버리고 이런 식으로 좀 서민들하고 이제 선을 그어버리고 그 멀리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그러다가 가계부채가 이 내관이 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가가 지금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물가 상승이라는 것은 우리 주가가 앞으로 상승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긴 좋아요. 사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붕괴돼 버리고 그러면은 유동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올 수밖에 없고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유동성이라는 건 뭐냐면 시중에 갈 데 오갈 데 없는 화폐들이 많이 쌓여 있다. 그래서 물가가 오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현 상황, 요 상황을 봤을 때는 물가가 오르는 상황을 봤을 때는 시나리오는 이렇게 됩니다. 클린턴이 대통령이 되고 박근혜 대통령 하야는 없고 주가는 급등으로 올라간다. 기본 시나리오는 이겁니다. 그리고 이거에 반해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부동산 시장에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가계 부도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민들이 가계 부채 때문에 이제 허덕이고 굉장히 문제가 뭐 많이 발생이 되고 부동산 시장 가격이 폭락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부동산 시장 가격이 폭락을 하게 되면 주가 시장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하락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 하야라든가 아니면 클린턴이 만약에 대통령이 못했다. 그럼 일시적인 하락을 할 수는 있는데 저는 이런 뉴스보다는 이 부동산 시장의 붕괴, 그 다음에 유동성, 갈 데 없는 돈이 물가를 상승시켜서 그 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온다. 요거에 더 힘을 실어주고 그렇게 돼서 상승을 간다. 이런 것을 더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지금 연말 향해서 가는데 지금 10일인가 그 일주일인가 뒤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결과가 나오는데 그거에 따라서 주가가 어떻게 출렁거리는지를 봐야 돼요. 그리고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사실 이렇게 분위기 따라 가는 거거든요. 지금 2015년에 여기다 지금 상승시 왜 못 올라갔냐면 모멘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뭐 강력한 미래 주가 상승에 대한 어떤 사람들한테 주는 심리적인 어떤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모멘텀이 없는 거죠. 이제 여기서는 여러 가지 이제 뭐랄까 불확실성이라고 하죠. 지금은 트럼프가 될까? 뭐 힐러리가 될까? 누가 될까? 불확실해요. 근데 이제 월가는 힐러리가 꽉 잡고 있으니까 거의 동반자죠. 그렇기 때문에 힐러리가 대통령이 되면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월스트리트 거기서는 온갖 희망찬 뉴스를 뽑아대면서 주가가 매수에 들어갈 것이고 다우지수는 상승을 해버릴 겁니다. 그러면 저항선이 뚫려버리게 되면 급등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 시나리오예요.
그리고 뭐 당분간 시장, 그러니까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예, 현금이 넘쳐납니다. 예, 아마 별로 못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시중에는 거의 그냥 뭐 돈이 거의 뭐 바글바글 하다고 보시면 돼요. 예, 정말 갈 데 없는 돈들 은행에도 안 가고 그냥 쌓여 있는 돈만 해도 바글바글 하니까 그게 다 주식시장으로 올 가능성이 크다. 예,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 시장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돈이. 그래서 이번 11월, 12월 달 굵직굵직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이제 일주일 후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 그 다음에 지금 11월, 12월 두 달 해서 최순실 씨 관련돼서 수사가 엄청나게 지금 되겠죠. 뭐 특검도 하고 잘못하면은 대통령이 견디다 못해 하야 성명 발표할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유동적인 상황이 많단 말이죠. 음.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좀 12월 달에는 쓰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방향성이 확인이 된 이후에 따라가는 게 좋습니다. 미리 사서 올라갈 때 먹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이거 이제 중장기 대형주 혹은 이럴 때 이제 코덱스 인버스하고 레버리지, 예. 그런 대로 이제 이용해서 많이들 매매하시는데, 예. 그런 분들은 이런 횡보장에서는 미리 살 거 없다. 그러니까 이제 주식 시장에 와서도 이 홈캐스트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이 기나긴 횡보가 뚫려버리니까 급등을 올라가죠. 예. 근데 이 횡보할 당시에 미리 살 거 없단 말이죠. 돌파를 확인하고 가서 사도 간단하다. 예. 이런데 다 그렇죠. 제가 어제 잠깐 말씀드렸죠. 예. 조금만 배워도 금세 초보가 중수, 고수 개미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저한테 주봉 보는 법, 이 간단한 거 하나만 배워도 어처구니 없는 실수는 범하지 않을 수가 있고, 매매가 너무 쉽네? 이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무작정 매매하지 마시고 공부하러 오시기 바랍니다. 네. 저한테 오라고 하면 제가 사기꾼 같으니까 저한테 안 오셔도 되니까 어디라도 가서 좋은 데 가서 공부하시고, 예. 제가 마음에 들면 저한테 오시고, 저한테 오시기 바랍니다. 음, 우리가 그 좀 간단하게만 봐도 간단한 건 진짜 간단해요. 어렵게 보면 진짜 어렵고. 자, 여러분들 이번 11월 달에 굵직굵직한 이슈들 많으니까 또 그 이슈에 따라서 주가는 많이 움직여요. 예, 좋은 찬스들 많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자, 1부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이제 2부 주신기법 전수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으셨어요. 내일 저녁에 다시 뵙겠습니다.